네, 이태원 압사 참사 특보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10시 20분쯤 발생한 사고입니다. 인파로 터질 듯이 꽉 들어찬 경사진 골목에서 한 명이 넘어지고 우르르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큰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믿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왜 이런 대형 압사 참사가 났는지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도 다른 전문가분과 짚어봤는데요. 그 압사 사고 현장에 구조대원들이 도착했는데 네. 신속한 구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지금 그 할로윈 축제 때문에 네. 그 사고 이전서부터 이태원에는 굉장히 많은 교통량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구조대가 도착할 때 일단 이런 그 도로에 있는 차량 때문에 현장에 네. 신속하게 접근하는 게 어려웠고 예. 차량에 내려서도 많은 인파를 해치고 그 현장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영상 자료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압사한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위급한 밑에 있는 사람들부터 꺼내내는 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시간이 지연이 됐고요. 그분들을 구급차에 싣고 현장을 빠져나가는데 또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열악한 현장 그런 상황 때문에 좀 그 구조하는 것 자체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도심이다 보니까 예. 헬기라든지 이런 공중적인 구조를 할 수 있는 주변 여건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불가피하게 이런 좀 구조에 대한 지연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봐도 한눈에 봐도 소방당국이 진입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구조대원이 환자를 빼냈다는 제보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잇따랐는데 이런 압사 사고가 났을 때 매뉴얼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다중이용 시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각종 일어날 수 있는 비상 상황이나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골목길에서 압사 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 건축물 내에서의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행사장에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붕괴나 이런 사고에 대한 매뉴얼들은 있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대규모 행사를 못 하다가 이제 그 노마스크 그 행사가 처음으로 되다 보니까 예측했던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들보다도 많은 인원들이 그 이태원 쪽으로 많이 몰렸고요. 더군다나 이제 불행하게도 사고가 발생했던 그런 골목 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예. 사고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저는 압사 사고 외신을 많이 전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특히 뭐 축구장 같은 곳에서 압사 맞습니다. 사고가 얼마 많이 전에 일어났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네. 예. 네. 그 사고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뭐 축구장이라든지 건축물 내에서의 이런 사고하고는 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 건축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춘 안전 대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지역적인 축제 같은 경우에서는 더군다나 주최 측이 없는 행사였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인원, 예상 가능한 인원 자체의 산출이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사람들이 이제 행사에 참여를 했던 부분이고 행사라고 하기까지도 좀 그렇지만 축제에 참여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그 해밀턴 뒷골목 쪽 그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라고 하는 그런 쪽에 집중이 됐고 거기서도 경사진 사고가 발생한 골목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사고가 커진 것입니다. 지금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요. 네. 담을 타고서 네, 일단 피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저런 사고가 났을 때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안전을 지키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현장에 있는 분 같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영상 자료에도 보면은 일부 사람들이 담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분들인데 저분들은 극소수입니다. 대다수 그렇죠. 사람들은 저런 행동조차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도 못했을 건데 네. 우리가 저런 사고는 일종의 보면은 전조 증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약간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예.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런 대규모 축제나 행사가 있을 경우에서도 사람들이 군집이 밀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군집 밀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 보통 우리가 1제곱미터에 약 4인에서 5인 정도의 사람이 들어찼었을 때 군집의 흐름이 끊기면서 사람들이 신체에 압박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고요. 예. 약 8인에서 9인 정도의 사람들이 1제곱미터에 있었을 때 일부 여성들서부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제곱미터에 약 12인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을 때 압사나 실신에 대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요번과 같이 군집 밀도가 높아지는 것은 갑자기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행사 장소나 축제 장소나 사고가 발생한 장소로 가까이 갈수록 군집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군집의 흐름, 군중의 흐름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네. 이 군집의 흐름, 군중의 흐름이 한 번이 형성이 되면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나 일부 자료에 보면 뒤에서 밀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들이 미는 게 아니라 군중의 흐름에 의해서 이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앞에서 한 사람이 넘어지고 압사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다가와서 압사가 가중이 되고 피해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사장에 갔었을 때 아무래도 이분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징조, 이런 징후가 어떤 사고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아마 예상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웠을 수가 있지만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요번을 교훈으로 해서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시키게 되면은 군중에 대한 흐름이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 이게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군요. 우리가 여기에서 미리 사전적으로 빠져나오는 자기 방어적인, 자기 보호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단 군중의 흐름에 안에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보호 조치, 선제 네.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예.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어떤 인간의 행동적인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런 군중 사고에서의 가장 기초적이고 먼저 지켜야 될 안전 행동 수칙이 되겠습니다. 군집 밀도라는 그 용어를 네. 사용하셨는데 군집 밀도 1제곱미터에 12명이라고 네. 표현하셨나요? 네. 앞서 지금 화면을 보면 1제곱미터에 12명 이상인 것 같죠? 넘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제가 전공 자체가 피난 행동을 전공을 했습니다. 아.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에서 인간 행동, 군중 행동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 이게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행동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긴장과 흥분 상태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체적인 압박을 받게 되면 긴장과 흥분 상태가 높아지게 되면 평상시에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과격한 행동,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젊은이들이 있게 되면 그런 행동이 좀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현장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집 그렇군요. 밀도가 높아지면은 행동적인 긴장도 높아지고 또 심리 상태도 아무래도 긴장도가 높아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사고 사망자 집계를 보니까요. 남성이 54명, 여성이 97명입니다. 여성의 수가 훨씬 더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성 같은 경우가 남성들보다 이런 어떤 압박이라든지 사고에 버틸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신체적인 체력적인 부분들이 약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이제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사고를 입었었을 때 현장에서의 빠져나오거나 자기 신체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소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남성이 여성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여성의 피해가 남성보다는 좀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이제 군집 밀도 이야기해 주셨고 자기 보호 조치, 징후가 있다, 조짐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가장 첫 번째 징후 조짐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하려면 예. 사람들이 일단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서도 보게 되면 주변에서 이렇게 아우성거리는 소리라든지 비명 소리라든지 아니면 밀지 마라고 하는 소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봤었을 때 사람들에게 내 자유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자유보행이 아니라 딴 사람들에게 휩쓸려지는 보행이 점차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네. 점점 자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보행 자체가 심해지게 되는데 그 일정 어느 정도 수준 단계에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 일정 수준 단계가 넘었으면 내가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고 예. 이번에 현장에 있던 분들도 그걸 인지해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거기에서 약 30분 이상의 압박을 느꼈다라고 하시는 인터뷰도 봤었을 때 정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비슷한 유사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축제 현장에서 이렇게 군중들이 몰리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네,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뭐 불꽃 축제하다가 뭐 이런 그렇군요. 사고가 있었고 예. 운동장에서도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일부 행사장, 유럽에서도 일부 행사장에서 비슷한 압사 사고군요. 예. 있었습니다. 이게 꼭 그렇기 때문에 후진 좀 개발 도상국에서 조금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이게 후진국형 사고가 아닙니다. 예, 선진국에서도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후진국형 사고라고 단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그렇겠네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를 발전시키면 이런 사고가 안 난다라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후진국 네. 교통사고라면 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사고의 근원적인 문제점이 뭔가를 찾아서 거기에서의 대책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그렇군요. 것이죠. 예. 예, 군집 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자기 몸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태원 할로윈 축제 현장이다 보니까 음악 소리도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런 어떤 군중에 의한 사고가 발생을 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자기 방어적인 보호 조치를 해야 네. 되는 것도 있지만 남을 도와줘야 됩니다. 남을 도와줘야 되는 것 중에 그렇네요. 가장 중요한 게 앞에서 발생하는 사고적인 상황을 뒤에다가 전파를 시켜줘야 됩니다. 예, 상황 그렇죠. 전파를 앞에서 사고 났습니다. 뒤에 밀지 마십시오. 뒤에 배려해 주십시오. 조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상황 전파가 뒤로 되어야지 이게 시간적으로 점착이 일어나 압박이나 밀도가 지게 되는데 주변에서 음악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소음이 많다 보면은 이 상황 전파가 뒤쪽까지 잘 전달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보 화면 또 저희가 취재한 화면을 보니까 그 심폐소생술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곳곳에서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서 네.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에 나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그렇습니다. 심폐소생술도 앞서 전문가가 여쭤보니까 골든 타임이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심정지 환자에 대한 그 CPR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술의 골든 타임을 약 3분에서 4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3분에서 4분 안에 CPR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야지 사망을 줄일 수가 있고 사망하지 않는 부상인 경우에도 특히 뇌 쪽에 심각한 후유증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예. 것인데 현장에서 워낙 다수의 많은 그 사상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들만을 갖고 충분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아 지금 또 좀 있으면 축제 시즌이기도 네.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경각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 쪽에 대한 부분이 이제 느슨해지고 이제 행사가 이제 많아지고 특히 이제 이게 연말 쪽으로 다가갈수록 예. 콘서트와 같은 공연이라든지 뭐 새해 보식각 타종 행사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는 행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발생을 했었을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은 네. 이러한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선제적이고 좀 더 발빠른 안전 조치를 취하고 안전 대책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요. 이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후속 대책,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